자, 다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NBA 바로 넘어갈게요. NBA 바로 넘어갈 거고. 자, NBA 오늘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11가지 경기들 중에 7가지 경기 분석 진행할 거고.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와 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 경기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올랜도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즌 평균 득점이 116.25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113.9로 19위 팀인데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120득점까지 동일 기간 리그 전체 11위까지 득점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올랜도의 주요 득점 루트가 어디냐면은 방케로라든지 프란치 와그너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으로 가져가는 1대1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인트 존에서에 대한 공격이 되게 많은 팀이죠. 근데 사실 보스턴은 지금 이 4번 그 다음에 이 2번 포지션을 봤을 때 저는 좀 명확하게 미스매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방케로라든지 프란치 와그너라든지 1대1로 밀고 들어갔을 때 한쪽으로 몰아놓고 1대1을 들어갔을 때 과연 보스턴이 이거를 막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사실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순수 이런 4번, 5번에 대한 밸류 자체도 올랜도가 훨씬 더 좀 높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올랜도가 조금 편안하게 득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반면에 원정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공격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테이텀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팀 뎁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얇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곽에서의 공격 시도와 이제 성공률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성공률이 32.91%. 그래서 지금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3점을 가져가는데 시도 1위죠. 시도 1위고 성공률 자체는 27위. 그래서 이제 시도 대비했을 때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이 잘 안 나옵니다. 효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석스라든지 베인 자체도 앞선에서의 수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강요를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뎁스가 얇아져 있는 보스턴 입장에서는 체력전으로 넘어갔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랜도가 사실 좀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가 주면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있지 않겠느냐. 보스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가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올랜도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워싱턴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워싱턴이 지금 6연패 장줄 구간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경기력은 좀 아쉽죠.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109득점에다가 실점이 129.2실점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0.2. 전형적인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팀의 색깔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이렇게 좀 암울한 와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뭐 키션 조지라든지 사르가 그래도 좀 스텝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클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앞선에서의 수비가 조금 많이 약하기는 합니다. 갈란드라든지 미첼이 가져가는 사이즈 자체가 워낙에 좀 낮기 때문에 뭐 키션 조지라든지 사르라든지 뭐 맥컬럼이라든지 외곽에서의 야투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외곽으로 좀 따라갈 수는 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 지금 갈란드가 복귀했습니다. 갈란드가 복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첼이 직전 이제 필라전이었죠. 필라전에서 46득점. 뭐 일명 캐리를 했죠. 캐리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갈란드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미첼이 본연의 2번 포지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갈란드가 돌아오다 보니까 모블리라든지 앨런 이제 살려주는 2대2 게임에서도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클리블은 사실 공격 옵션도 되게 많고요. 높은 성공률이 기반이 되는 팀이다 보니까 화력으로 워싱턴을 밀어붙여 줄 거고 워싱턴도 외곽으로 좀 응수하는 느낌의 경기. 다만 순수 체급 차이라든지 화력에서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클리블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핸디가 조금 두 자릿수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클리블이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클리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랑 토론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토론토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애틀란타도 나쁘지 않고 토론토도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애틀란타가 최근 5게임에서 3승 2패를 가져가고 있고요. 3승 2패 가져가고 있고 토론토는 최근에 3연승이죠. 3연승인데 얘네도 지금 최근 5게임 봤을 때 3승 2패. 근데 이제 토론토가 직전에 누구를 잡아내고 왔냐면은 미러키를 잡아내고 왔습니다. 홈에서 미러키를 잡아내고 왔고요. 이번 시즌 토론토의 주요 전술이 뭐냐면은 뭐 퀴클리라든지 그다음에 잉그램, 뭐 스카티 반지 조금 여러 명이서 많은 패스를 가져가면서 오프볼 움직임 많이 가져가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 유지하면서 쉬운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찬스도 되게 많이 나고 있고 야투율도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점 야투가 35.4개 쏴서 41.81%. 성공률이 되게 좋거든요. 다만 지금 이 토론토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세컨 찬스의 부재. 그러니까 상대 공격 코트 넘어가서는 세컨 찬스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토론토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턴오버가 좀 많아집니다. 턴오버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애틀란타 데뷔했을 때 순수 포제션을 조금 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야투는 터져줄 것 같은데 다만 슈팅 기회 자체를 애틀란타 데뷔했을 때 좀 덜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 영이 지금 빠져 있어요. 트레이 영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알렉산더 워커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고 뭐 제런 존슨이라든지 폴 징스라든지 여럿이서 공을 만져주면서 얘네도 지금 좀 많은 패스 그리고 이제 윙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 요런 거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오프 외곽에서 핸드오프하고 스크린 활용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 넣는다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좀 찔러준다든지 뭐 이런 패스가 되게 잘 나오고 있고 효율도 괜찮습니다. 얘는 지금 2점 야투율이 최근 5경기에서 59.44%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양 팀 다 야투는 터져준다고 봐요. 애틀란타도 야투 터지고 토론토도 야투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순수 포제션 자체를 뭐 리바운드라든지 아니면 좀 타이트한 수비 기반으로 턴오버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애틀란타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더 많은 포지션이 예상이 되는 애틀란타의 승리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애틀승 그 다음에 오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브루클린이랑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홈팀 브루클린이 직전 인디애나 전에 잡고 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브루클린의 뭐 뿌렌이라든지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1승을 따냈습니다. 인디애나 만나서. 근데 지금 이 브루클린이 내일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지금 캠 토마스가 내일 경기 결장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브루클린은 주요 공격 옵션이 캠 토마스 아니면은 이제 마포주인데, 얘네 둘이서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캠 토마스가 빠진다?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이 이 캠 토마스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온보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캠 토마스. 뭐 이걸로 데민도 지금 이런 거 안 되죠. 온볼 상황에서 마무리 안 되죠. 뭐 테렌스만,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뭐 클로니, 클렉스턴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 내일 온볼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상대 코트를 휘저어줄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 토마스가 상대 코트 들어가서 휘저어주면서 뭐 자유투를 좀 얻어준다든지 외곽으로 패스를 빼준다든지 여기서 파생되는 성공률 자체도 높지는 않지만 공격 시도 자체가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내일 경기 브루클린이 디트로이트 만나서 사실 세 자릿수 득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브루클린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에서의 옵션 자체가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아마 좀 공 돌리다 그냥 뭐 턴오버 하든지 뭐 터프샷 갈기든지 하면서 아마 좀 형편없는 포지션을 꽤나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캠 토마스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명확하게 스튜어트라든지 두렌, 폴 리드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해리스 지금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이런 프런트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좋거든요. 프런트 경쟁력이 진짜 좋고, 게다가 최근에는 커닝이 좀 살아나는 모습, 경기력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투도 터져주고 있고 뭐 리바운드 참여라든지 에이패스라든지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트로이트는 2대1 게임에서도 강점을 가져가겠지만 커닝햄이 1대1로 가져가는 경기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스팟업 자원들도 나쁘지 않고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건 사실 진짜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디트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 일단 내일 저는 브루클린이 세 자릿수 득점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샌안토니오랑 휴스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샌안 휴스턴.
다우라띠 K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세난 먼저 볼게요. 홈팀 세난. 이제 직전 레이커스 원정에 가서 경기를 지고 왔죠. 경기 지고 왔고, 웸비가 그때 당시에 32분을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32분밖에 출전을 못했냐면은 6반칙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웸비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소환도 퇴장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퇴장 당했죠? 반지도 퇴장 당하고 하다 보니까 골 밑에서의 수비가 안 됐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경기를 지고 왔죠. 2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샌안토니오는 뭐 골 밑에서의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리커버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울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팀이 샌안토니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코넥트 빠져 있고 올리닉이라든지 소환이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골 밑에서의 경쟁력이 사실 웸비 하나로는 채워주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나 이 골 밑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만나면은, 리머텍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만나면은 웸비의 파울 관리 안 되면서 조금 빠르게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경우도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휴턴이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경기당 자유투 시도가 31.71개, 리그 전체에서 몇 위? 2위 팀이죠. 그래서 휴턴은 아마도 내일도 역시나 뭐 생군이라든지 자발이라든지 뭐 듀란트라든지 뭐 카펠라라든지 이런 좀 빅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면서 웸비의 파울 개수를 조금 빠르게 증가시키는데 아마 좀 많은 공을 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에 그냥 휴턴이 잘했었던 공격 옵션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입니다. 5연승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5연승 기간 동안에 평균 득점 지원이 127.6득점, 시즌 평균 득점이 리그 전체 1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도 당연히 리그 1위죠. 그래서 듀란트가 진짜 죽은 공을 되게 잘 처리해줍니다. 죽은 공 되게 잘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득점이 22.4득점. 그래서 일단은 원투펀치가 너무 확실하죠. 뭐 생군이라든지 듀란트가 확실하고, 지금 벤블릿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뭐 탐슨, 듀란트, 생군 조금 여럿이서 공을 만져주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다. 이거 사실 휴턴이 수비는 지금 박스아웃도 워낙에 좋고요. 위치 선점이 기본적으로 잘 되고 팀 수비가 좋다 보니까 뭐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라든지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수 없이 샌안토니오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세난도 지금 물론 100%의 전력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웸비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휴스턴을 잡아내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휴스턴의 승리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샬럿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샬럿. 자, 홈팀 이제 마이애미가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헬로가 지금 빠져있죠. 헬로가 빠져있는데 아데바요까지 지금 빠집니다. 로지어도 지금 빠져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애미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트 오펜스에 대해서 핵심이 사실 얘네거든요. 헬로랑 아데바요. 근데 지금 헬로랑 아데바요가 없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로 가져가기에는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경기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게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냥 공을 잡으면은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넘어가서 마무리시키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이런 농구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성공률도 되게 높아요. 자, 이런 농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샬럿은 지금 생각보다도 턴오버가 많아요.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마 마이애미는 지금 이제 샬럿의 턴오버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샬럿이 실패한 슈팅에 대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서 공격을 성공한다든지 이런 공격이 좀 잘 나와줄 것 같기는 합니다. 득점이 잘 될 것 같고, 반면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멜로 볼이라든지 섹스턴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샬럿의 포인트 가드가 뭐 라멜로 볼이나 섹스턴 얘네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공격이 좀 답답해질 가능성은 있겠죠. 아주 높겠죠. 답답해질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워낙에 달리는 농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샬럿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이번 시즌 샬럿이 평균 120.38득점을 가져가는데, 최근에 라멜로 볼 뭐 부상도 있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이애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애미 승,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더님 추천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경기 덴버 골스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홈팀 덴버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되게 홈에서는 극강이죠. 홈에서는 진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4전을 가져가면서 4번 모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4전 4승이 또 문제가 아니라 홈에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126.8득점 가져가고 있고, 실점이 지금 108.8실점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기간이 홈에서 가져간 마진이 플러스 18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다.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빈도수가 되게 많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 요키치를 지금 뭐 포스트가 1대1로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5번 포지션에 대한 밸류 차이가 분명하게 골스와에 존재하는 상황이고,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쿠민가가 도움 수비 들어왔을 때 공 외곽으로 빼주면서 미드레인지로 빼주면서 충분히 쉬운 득점 찬스와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내일 덴버가 홈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리가 내일도 빠질 것 같아요. 커리가 빠질 것 같고, 버틀러라든지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금 GTD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덴버의 화력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화력으로 되받아치는 농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커리도 빠져있고 버틀러도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있다. 뭐 버틀러 쪽으로 좀 몰아주면서 외곽으로 빼주는 약간 이런 패스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약간 뭐 원정에선 워낙에 또 야투율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골스가 원정을 떠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지금 좀 많은 포지션 차이로 덴버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2자릿수까지는 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덴버 승이라든지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오후 경기에다가 그 다음에 NBA 경기까지 한 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한 번에 살펴봤는데,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한 번씩 그럼 눌러주시면 쿠지구십육님 감사드릴 것 추천 같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또 배고파요 관심, 어머. 또 가시나님 참여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